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가장 측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요, 국책연구기관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조세와 재정과 관련된 천재들이 다 몰려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요, 진짜 솔직한 폭로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장은요,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면서 솔직한 폭로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은요, 아주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가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 국가 거들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김재진 원장은요, 2001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 정부 부채는 연평균 9.4%씩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이 기간의 선진국 부채는 연평균 4.7%, 전 세계 부채는 5.7%씩 늘었다는 거예요. 이에 비추어 보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연평균 9.4%씩 늘어난다는 것은요, 선진국이 4.7%니까 거의 2배 속도죠. 전 세계 부채가 5.7%씩 늘어나는 것에 비해도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지출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빛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이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이라는 짐을 계속 지게 할 거냐, 지금도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현재 세대도 지금의 세대도 이게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거든요. 여기서 현재 세대가 부담을 한다 이야기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세금을 올려야 된다.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일은 국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현재를 조달하는 거, 이것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요,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특히 여기에다 한마디 덧붙이기를 아주 뼈아프게 뼈 때리는 충고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 전 이 와중에 포퓰리즘이 난무한다. 과연 이 포퓰리즘이 지금 우리 경제에 맞느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재진, 제가 오타가 났네요. 잠깐만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이라서요.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진
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말로도 지금 김재진 원장이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외국의 기관에서 대한민국 부채를 걱정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예, 이 지표를 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의 부채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 예, 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예, 대한민국은 15.4%나 쭉쭉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보면 15.5%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그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2021년에는 51.3%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는 여러분 66.7%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보더라도 15%가 넘지요. 예, 15.4%나 되죠. 2026년까지. 그러니까 부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반면에 말입니다. 벨기에는 6.3% 속도로 늘고요. 예, 영국은 3.2% 속도, 미국은 0.2% 속도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은요 마이너스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갚는다는 뜻이. 독일은 마이너스라도 심각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1.6%입니다. 여기서 심각하다는 말은 진짜 많은 돈을 국가 빚을 다 갚는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마이너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일본도 마이너스 5.0%니까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줄어들까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게 국가 채무 비율 중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나가는 것을 법제화를 시켰어요. 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돈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말입니다. 다 늘렸습니다. 다 늘렸어요. 지급 기준 자체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렸잖아요. 지급기일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법제화를 통해서 완전히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공영 여당의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완전히 법제화 시켰거든요. 그야말로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기약 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줄이려고 그러면요. 복지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두가 다 난리예요. 특히 노조가 난리겠죠. 안 그래도 지금 민주노총은 또 강성 노조들이 들어서서 이게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울지 이미 불을 보듯 뻔해 보이는데 이것까지 줄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일들이 반복될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결국 말입니다. 나라가 더 힘들어지는 것에 크게 일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재정연구원 원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요. 솔직한 폭로기는 하지만 위험스럽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돈을 지금 엄청나게 풀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돈 푸는 걸 보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추경 편성만 여러분 보세요. 벌써 7번입니다. 7번. 추경이 아마 10번째인가 그럴 거거든요. 10번째. 2022년
2022년 1월에 또 14조 추경하는데 이거 국회에 넘어갔으니까요. 국회에서 또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이게 35조가 돼서 돌아올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뿌린 것만 하더라도 2020년에 전체가 한 60조 정도 됩니다. 2021년 작년에는 한 50조 정도 되고요. 올해도요. 이미 예산만 50조를 늘려난 데다가 추경까지 이렇게 또 뿌리니 그러니 거들난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부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아주 경제에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KDI가 측근이라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측근이거든요. KDI가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나라 빚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뿌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 이미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1075조 7천억 원입니다. 1075조 7천억 원. GDP 대비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이 한 해 동안 총 생산하는 액수의 절반이 국가 부채라는 거예요. 국가 부채 50.1%잖아요.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다 거들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지금 어렵다. 부채로 빚 좋은 개살구라는 이야기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부채로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이야기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저는 정확히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경제 전문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냥 말로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측근까지도 솔직한 심정을 폭로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